안녕하세요.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큰 폭으로 빠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또 공포에 또 사로잡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먼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저항대에 도달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이 저항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일반적이긴 한데, 네, 어제 오늘 큰 폭으로 합치면은 뭐 한 3%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생각보다 좀 너무 강하게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전까지의 흐름이 좀 회복해주는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 12월 시장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.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냐면 12월 장을 어떤 종목이 이끌었는가, 12월을 어떤 종목이 강세로 끌어줬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겠죠.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게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바이오는 12월에도 별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. 하지만 이제 게임주들이 뭐 펄어비스라든지 대형 게임주들이 상승을 해줘서 시장이 좀 끌려왔던 것도 맞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최근에 시장을 상승시킨 그 주체 있잖아요. 이 주체를 분석하는 겁니다. 대형주를 물론 분석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 시장을 누가 끌고 왔냐. 그래서 걔네가 버텨주고 걔네가 올라가주면 시장은 방어가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구간은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여기 부분이 애매하고요. 한 975 위쪽으로 가야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. 일단은 그 차트 자체로는요. 그래서 밑으로도 좀 열려 있다. 그래서 오늘 꼬리를 좀 다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단톡방에 드리긴 했는데, 자, 아무튼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주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. 자, 먼저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으로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습니다. 자, 어디가 지지선이냐? 여기 부분이죠. 이전에 밟고 맞고 이제 올라온 이 부분인데, 오늘 이 부분을 좀 깨주긴 했어요. 네, 깨주긴 했습니다.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요. 대신에 이제 꼬리를 좀 길게 잡아줬는데, 여기도 이제 지지 라인이면서 여기 깼고,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76,000원 정도가 되거든요. 76,000원. 여기도 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에요. 그래서 이 라인 부근에 왔을 때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온 걸로 일단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은 깼지만 여기는 뭐 사실 짧은 구간이라서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. 이 라인 구간을 이제 지켜주는가, 그것을 또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추세 자체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어쨌든 상승 모멘텀을 12월 내내 받았고, 이게 한 방에 죽는 거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삼성전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이기 때문에 단 한 방에 무너지고 막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걸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. 지금 또 이슈를 봤어요. 왜 증시가 하락하는가?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근데 금리 인상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압박이 되는 건 맞아요.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악재로 분명히 작용을 해서 경제에 어떠한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. 그 전에 기업들이 얼만큼의 회복과 얼만큼의 매출과 얼만큼의 고용이 일어날 수 있는가, 안정을 시킬 수 있는가, 그게 이제 각 나라가 짊어질 어떻게 보면 이제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압박을 앞으로 주게 될 건데, 분명히 지금은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금리 인상 진행했다가 바로 막 고꾸라지고 증시 박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금리 인상 하는 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.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왜냐면 재작년이죠 이제. 재작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고 또 작년도 찍어냈는데 금리 인상 1차로 딱 들어가자마자 증시가 박살난다? 그거는 이제 말이 좀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방어를 좀 어느 정도 저는 해줄 거다. 심리는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. 분명히. 안 좋은 소식인 건 맞으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다른 종목을 또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. 자, SK 하이닉스.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추세가 너무 과하다, 그래서 조정은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게 또 하필 오늘이네요. 아무튼 뭐 이 올라왔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잡아주는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추세,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.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, 주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그래서 이 코스피 종목만 먼저 보면 그닥 지금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
그러나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. 자,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.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소형주들입니다. 중형주들. 뭐 소형주라고 하기엔 좀 이제 뭐하지만 이 게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게임주가 오늘 하락폭이 꽤 컸어요. 그래서 위메이드 역시도. 그러나 이제 지지 라인이 여기서 지키고 있죠. 15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밑에 라인이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되고 있어요. 저항을 맞고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거고요.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지켜볼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, 이거는 이제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.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얘가 올라가야 시장이 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서야 좀 깨기도 했는데 일단은 12월 상승이 얘가 주체는 아니에요. 그쵸?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올라서 증시가 오른 게 아니었어요. 다른 걸 봐야겠죠. 얘는 이제 일단 냅두고, 중요하긴 하지만, 네.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아니었고 보합 같고요. 그럼 뭐였냐? 뭐가 12월 달에 올렸냐? 펄어비스죠. 펄어비스. 그럼 펄어비스가 이 차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지금 고점대잖아요. 여기 이제 저항대죠. 저항대. 저항대에 도달했잖아요. 그래서 저항대에 도달을 하고 나서 밀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,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요. 이제 펄어비스가 지금 모멘텀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쌍고 두 개의 산을 만들고 이제 뚫어주는 그림으로 가면 정말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. 전 그렇게 봐요. 근데 일단은 여기에 실패한 거죠. 이게 뚫어줬으면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전 봤는데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친구가 지지 라인을 어디를 받을 거냐?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13만 원 위로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받아주는 게 맞았어요. 그러니까 어제 지지가 되고 오늘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았는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밀렸단 말이죠. 그럼 12만 원까지 이제 바닥을 좀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. 네,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요.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지금부터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. 상승을 줬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니까요.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부터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뭐 아직은 뭐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좀 하락폭이 세긴 한데, 자, 다음 걸 또 볼게요. 이제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지 라인으로 두고 있고, 이 종목도 같이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. 저기 비트코인도 보니까 또 같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12월 시장을 끌고 왔던 주식들 있잖아요. 좀 올려왔던 주식들, 이 위메이드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. 그런 주식들이 현재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반등 자리에 어느 정도 위치해 왔다라는 것이 저는 좀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켜볼 수 있다. 내일 또는 이번 주 내내 계속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.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. 자, 이게 쌍고잖아요. 어쨌든 고점 한번 두 번 때렸단 말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지지를 못 받고 바로 가주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, 이게 이제 저항이 돼서 이제 쌍산이라고 하나요? 고점 두 개를 만들고 쭉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. 차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씩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줬는데, 이런 거죠. 여기서 보시면 한번 찔렀다가 여기서 보시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. 충분히. 근데 여기서 못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밀린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랐는데 이렇게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.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이라서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는 게, 그러니까 이탈하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시장이 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런 상황은 저도 안 오고 그냥 지금부터 반등을 쭉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민 상태에서 겨우 회복을 만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만약 밀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진짜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. 정말 이제 나가요. 질려갖고 이제는 이 시장에 신뢰가 안 가서 나가버리는 거죠. 정말 그렇게 돼요. 그게 세력이 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일이 우리 입장에선 또 안 일어나면 좋겠죠. 갈 거면 빨리 가고 재료 있고 테마 있고 매출 호전되고 있고 지금 막을 게 없거든요. 사실은 금리 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지금은 나중은 문제가 되지만 이건 지금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지금은 회복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. 매출을 내야 되고 위드 코로나를 가야 되는 단계입니다.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 증시의 모멘텀이 좀 반영을 해주는 타이밍이 저는 이제 올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선주도 움직이고 있고요. 테마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자율주행, 뭐 전기차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효하고,
그리고 인공지능, 메타버스, NFT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에게 아직 반영을 안 한 재료라는 거죠. 그 재료로 뭐 크게 오른 거 있습니까? 아직 제대로 없거든요. 우량주들이 시동만 걸었지 예열 단계지 아직 뭐 제대로 상승을 보낸 게 없단 말입니다. 이것도 아직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펄어비스 회사의 가치를 보자고 하면요.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 위치나 그 잡아줄 구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구간에서 일단은 또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사거나 하면서 좀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장의 모멘텀을 좀 지켜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펄어비스 차트를 좀 유심히 보세요. 펄어비스.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게 보통 수급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수급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받쳐주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이제 펄어비스 차트가 반등에 빠르게 상승을 빠른 반등에 좀 실패해 주면은 그러면 좀 힘들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또 들기도 합니다. 아무튼 또 이 말씀도 드려야겠죠. 우리 대선이잖아요, 지금. 대선 때는 보통 시장이 방어가 됩니다. 방어가 돼요.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권 주자가 바뀌는 기대감 또는 뭐 정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. 기대감.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. 그러한 기대감이나 그러한 어떤 계획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이 또 죽는 거라는 것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워요. 그렇잖아요. 우리 뭐 인수 합병만 이슈가 들어도 인수한다. 그럼 왜 주가가 오르겠습니까? 저쪽 회사가 인수하니까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인수가 되면은 더 회사가 강해질 것이다. 기술이 더 많아질 것이다. 뭐 이러한 생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. 규모가 커지고. 지금이 그게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대선 기간에는요. 나라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. 어떤 투자가 회사 쪽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. 정책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.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된다는 거죠.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시장이 힘들지만 제가 일단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